주인공 민서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다.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 남편 현우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완벽하게 정돈된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결혼 5년차 그녀의 삶은 현우의 성실한 사랑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짜여진 견고한 성 같았다. 오늘 저녁은 현우가 다니는 건축회사의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고, 민서는 현우의 동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중하게 고른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었다. 파티장은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민서는 현우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민서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듯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부부의 표본이었다. 민서는 잔에 든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이 완벽한 풍경에 안도했다. 그때 현우가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서야, 이쪽은 내가 프로젝트 같이 하는 동창이야. 건축가 이도윤. 민서는 얼굴에 맴돌던 상냥한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샴페인 거품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도윤. 10년 넘게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방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고등학교 시절 매일 해질녘 골목길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민서의 첫사랑 이도유. 시간이 멈춘 듯 민서는 도윤을 바라봤다. 10년 전 헝클어진 머리에 교복을 입고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하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도윤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성숙하고 깊어진 눈빛은 여전히 민서의 기억 속 그것과 닮아 있었지만 턱선은 훨씬 날카로워졌고 예술가 특유의 고독함 같은 것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도윤 역시 민서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순간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 감정들을 덮었다. 아, 현우씨 부인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서씨.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민서의 귓가에는 10년 전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잔상처럼 겹쳐 들렸다. 현우는 두 사람의 미묘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하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 고등학교 동창이야? 세상 참 좁네. 민서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다듬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보네, 도윤아. 정말 반갑다. 그녀는 도윤아라는 호칭에서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친밀함을 드러냈다. 현우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이후 도윤은 현우의 회사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파티장에서의 우연한 재회로 끝나지 않았다. 민서는 현우의 일과 관련된 모임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서는 도윤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으로 현우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야근으로 늦었고 민서는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서야. 오랜만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자주 보내. 내일 오후에 현우씨 회사 앞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 내게 할 말이 있어. 마이너스 도윤.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며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다. 거절해야 마땅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 할 말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10년 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들었다. 결국 민서는 짧게 응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현우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다. 샴페인 잔을 비운 후 찾아왔던 아찔한 공허함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민서는 약속 장소인 현우 회사 앞 카페로 향했다. 어제 밤새 뒤척였던 그녀는 출근하는 현우에게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민서는 카페 창가에 앉아 현우에게 들키지 않을까 신경 쓰며 도윤을 기다렸다. 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작업복 위에 캐주얼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있는 현우와 달리 왠지 모를 자유분방함이 느껴졌다. 도윤은 민서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다. 미안, 현우 씨랑 얘기하다가 좀 늦었어. 도윤이 말했다. 괜찮아.
민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상징하는 듯했다. 도윤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민서를 바라봤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많이 변했지. 민서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고등학교 때 그 미소. 현우 씨 옆에서도 짓는 그 완벽하게 정돈된 미소. 도윤의 말에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윤아, 솔직히 네가 어제 나한테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민서는 말을 얼버무렸다. 도윤은 민서의 말을 끊고 진지하게 말했다. 10년 전 내가 너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했어. 민서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다. 10년 전 민서와 도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았다. 도윤은 아무런 설명 없이 민서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다음날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민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아파했고 결국 그 상처를 덮기 위해 현우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선택했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는 왜 해?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회사를 정리하셔야 했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갑자기 캐나다로 가야 했지.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또 네가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길 바랐어. 현우 씨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랐어. 도윤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왜 이제야 말해? 나도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 현우 씨 덕분에 다시 너를 만나게 되었고 너의 안정된 모습을 보니 그때의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현우 씨가 아닌 나로 상상하게 되더라고. 도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억눌렸던 감정이 충돌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다. 현우는 성실하고 따뜻하며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도윤과의 재회는 메말랐던 그녀의 감정세포를 다시 깨웠다. 도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민서는 현우가 아닌 도윤을 향한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현우의 프로젝트 회의를 핑계 삼아 더욱 자주 마주쳤다. 현우는 바쁜 업무 때문에 민서에게 도윤을 대신해 서류를 전달하거나 회의 후 도윤의 스튜디오에 방문해 보라는 부탁을 종종 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서는 현우의 부탁으로 도윤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은 도윤 특유의 거칠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도윤이 작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도윤의 머리카락, 집중하는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도윤은 작업하다 말고 민서를 돌아보았다. 민서야, 네가 여기 있는 게 꿈만 같아. 민서는 순간 이성을 잃고 도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들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채웠다. 그때 도윤의 손이 민서의 뺨에 닿았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길은 민서가 현우에게서 느끼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손길과는 달랐다. 민서는 그 손길에 현우를 향한 죄책감과 도윤을 향한 갈망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폭풍우의 시작이라는 것을. 도윤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그 순간 이후 민서와 도윤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현우의 업무라는 핑계로 포장된 비밀스러운 미래가 되었다. 작업실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그들은 1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추억에서 시작해 현재의 일상,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민서는 도윤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현우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솔직함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언제나 민서를 지켜주고 아껴주었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현우에게 민서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아내, 그의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반면 도윤은 민서의 불안정함, 그녀가 억누르고 있던 예술적인 감수성까지도 끄집어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민서를 자신이 설계한 작은 미술관으로 초대했다.
개장 전의 미술관은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도윤은 민서에게 자신이 그동안 작업했던 스케치들을 보여주었다. 스케치 노트 한 귀퉁이에는 고등학교 시절 민서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남아 있었다. 이건 내 졸업식 날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 보고 그린 거야. 그때 너에게 가지 못해서 미안했어.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그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서러웠다. 왜 떠날 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했잖아.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도 현우 씨라는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아. 도윤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젖어들었지만 도윤은 항상 현우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관계가 지속되면서 민서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주 거짓말을 했고 현우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횟수가 늘었다. 현우는 민서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처럼 자상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감과 의문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요새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앓지 말고. 현우가 걱정스럽게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현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현우는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그 완벽함은 민서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끌리면서도 현우와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비겁한 결론에 도달했다. 도윤과의 관계도 점차 불안정해졌다. 민서는 죄책감 때문에 도윤에게 현우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도윤은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 너는 나한테 와야 해, 민서야. 너의 영혼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다. 도윤아, 나는 현우를 버릴 수 없어. 우리는 결혼했잖아. 나는 그의 아내고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 깊게 엮여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용감하지 못해. 민서가 절규했다. 도윤은 민서의 이기적인 선택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현실적인 선택 앞에 좌절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절정에서 멈춰섰다. 민서는 현우에게 돌아가 평온한 아내의 역할을 하려 했고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민서는 도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도윤아,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 현우에게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도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서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현우 옆에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다시 충실히 해낼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현우는 이미 민서와 도윤의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곧 폭풍 우의 전조였다. 현우는 민서가 보낸 도윤의 마지막 문자를 민서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후 조용히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서가 도윤에게 이별을 고한 후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현우에게 더욱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였다.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퇴근 시간을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그녀는 도윤과의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깨끗하게 지워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얇은 유리 조각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웠다. 현우는 민서의 변화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열심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가 도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본 순간 5년간 쌓아온 완벽했던 결혼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현우에게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여보, 오늘 도윤 씨랑 프로젝트 회의 잘 끝났어? 마무리 잘 돼가? 민서가 도윤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은 척 꺼냈다. 현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우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는 그 차가운 시선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현우가 도윤의 이름을 낮게 발음했다. 그 친구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기로 했어. 민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갑자기? 왜? 내가 요청했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아니야.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민서의 온몸을 짓눌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믿었어, 민서야. 완벽하게 믿었지. 하지만 너의 완벽한 미소가 며칠 전부터 가짜였다는 걸 알았어. 네가 밤에 잠을 설치는 이유,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일정에 맞춰 찾아오는 이유. 다 도윤이 때문이었지? 민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현우가 이렇게 차분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현우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변명하지 마. 내 핸드폰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자, 이제 그만하자는 문자를 봤어. 너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방황했고 결국 나라는 안정을 선택한 것뿐이잖아. 현우의 눈에서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흘러넘쳤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너는 10년 전 첫사랑의 잔상을 현실의 나에게 투영했을 뿐이야. 너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내가 온전하게 들어선 적 없었어. 민서는 눈물을 쏟아냈다. 아니야, 현우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도윤이를 만난 건 나도 모르게 잊었던 내 일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고통스럽게 웃었다. 내 미안하다는 말에 내 온연이 설명되지 않아. 민서야, 나는 네가 도윤이를 만난 것보다 네가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더 배신감을 느껴. 네가 나를 향해 웃던 모든 순간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다. 현우는 침실이 아닌 서재에서 잠을 청했고 민서는 홀로 침대에 누워 자신이 파괴한 관계의 잔해 속에서 절망했다. 며칠 후 현우는 민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서는 현우가 이토록 단호할 줄은 몰랐다. 현우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했음을 깨달았다. 현우의 눈빛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단절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갈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안정과 신뢰를 부숴버렸다는 쓰라린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현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민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민서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현우는 민서의 죄책감 어린 부탁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서는 자신이 선택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도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도윤과의 사랑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일탈이었을 뿐 이 붕괴된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민서는 현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다. 서류에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음을 명시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현우야,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내가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현우는 이전의 분노나 슬픔 대신 지친 듯한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서야, 나는 네가 도윤이를 만났던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 네가 10년 동안 외면했던 내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너를 너무 소중히 다루느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지. 우린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였지만 영혼의 동반자는 아니었어. 현우의 말은 민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현우는 민서를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각자 성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회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당분간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생각이야. 나도 나를 재건할 시간이 필요해. 현우가 말했다. 그래. 잘 지내, 현우야.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들의 이별은 격정적인 싸움이나 눈물바다가 아닌 차분한 인정과 이해로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번잡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서 작은 독립 서점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취향,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섰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겨울이 되었다. 민서는 서점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살던 과거의 민서도, 첫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위태로웠던 민서도 아닌 오롯이 혼자인 민서로서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털이 덥수룩한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도리를 둘러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민서의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다. 민서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더 야위고 눈빛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도윤아.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 캐나다에서 돌아왔어. 여기 근처에 작은 작업실 구했어. 너와 헤어진 뒤 나는 다시 나만의 건축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지. 도윤이 말했다. 잘했어. 네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민서가 진심으로 축하했다. 혹시 너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러 온 건 아니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 너무 큰 파문을 일으켰잖아.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었고 네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나 이제 괜찮아. 나만의 행복을 찾았어. 너도 그렇기를 바라. 민서가 미소 지었다. 도윤은 민서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갈망이나 후회가 아닌 온전한 평화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점 한쪽에 놓인 시집 한 권을 들었다. 이 시집, 나에게 팔아줄 수 있니? 도윤이 물었다. 민서는 시집을 계산했다. 도윤이 서점을 나서기 전 민서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도윤아, 그때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었어. 그저 거대한 운명이었을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선택했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해. 도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겠네. 도윤이 문을 열고 눈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첫사랑의 부활은 결혼 생활을 파괴했지만 결국 그들은 각자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냈다. 민서의 서점에는 조용한 평화가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쌓아 올린 이 작은 성이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선택으로 완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홀로 그리고 온전하게 행복했다.